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오늘은 종골골절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골은 발 뒤꿈치 뼈라고도 불리며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은 발이 먼저 지면에 맞닿는 낙상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며 큰 에너지의 손상 기전이 작용하다 보니 다른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 골절입니다. 50세 남자 환자분이 작업장에서 대략 2m 높이에서 발부터 지면에 닿는 낙상사고로 내원하셨습니다. 좌측 발 뒤꿈치가 심하게 붓고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종골골절이 의심되어 엑스레이 검사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부위의 골절 소견은 없었으며 종골에만 골절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선이 골절선인데 종골의 후관절 부분으로 익스텐션 되는 게 관찰됩니다. 골절로 인하여 종골의 넓이가 두꺼워졌고 종골 결절 부분에 내반 배열이 보이며 종골의 높이가 감소된 소견입니다. 모든 골절이 그렇듯 관절을 이루는 부분에서의 골절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관절의 해부학적 모습과 최대한 똑같이 정복을 하고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골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골 윗부분에 거골과 관절을 이루는 포스테리어 파셋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물론 미들 파셋과 엔테리어 파셋도 중요하지만 종골골절 후 예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 포스테리어 파셋 손상을 CT 검사를 통해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CT 검사를 시행한 전후면 뷰상 포스테리어 파셋이 3등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4등분 이상의 분쇄 골절은 골절편 조각이 너무 작고 많아서 정복 및 고정의 수술이 어렵기에 후외상성 관절염 방지를 위해서 거골 종골의 후관절 유합술, 즉 거골화 관절 유합술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은 골절편 조각의 크기와 개수를 고려할 때 원래대로의 해부학적 정복 및 고정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굳이 CT 스캔 분류를 따져보자면 샌더 타입 3AB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영상 자료 없이 케이스를 토의할 때 이처럼 분류해 놓은 타입을 이야기해주면 머릿속에 골절의 양상을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술을 시행할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는 4일에서 14일까지 연기시켜야 하고, 저의 경우는 링클 사인, 이 스킨 테스트인데 이 링클 사인을 이용하여 부종 소실을 평가합니다. 후족부를 외번, 내번 또는 굴곡 신전하며 뒤꿈치 주름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약간은 대략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물집이 있다면 수술은 반드시 연기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후 관절에 스텝 오프가 없는 정확한 일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속판으로 잘 압박하여 두꺼워진 종골 외벽의 넓이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내반 변형된 종골 결절 부분을 외반 배열로 회복시키고 동시에 높이까지 원래 상태로 정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 입방 관절면의 회복과 비골화 공간의 앞까지 신경을 써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많은 고려사항들을 생각하며 환자분의 뒤꿈치 붓기를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날로부터 6일 후에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뒤꿈치 외측 부분을 L-쉐입의 절개를 통하여 골절 부위로 들어가고 3개 정도의 핀을 이용하여 피판 견입법으로 수술 부위 시야를 확보합니다. 내반 변형된 종골 결절 부분을 외반 배열로 회복시키면서 경피적으로 핀을 삽입하여 세컨더리 프랙처 라인을 고정하고 종골 외벽의 너비는 얇게 회복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카니얼 렉시얼 핀도 고정하면서 종골의 프라이머리 프랙처 라인도 일시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거골화 관절 공간의 후 관절면 상태를 확인하고 후 관절면의 높이가 각기 다른 세 조각의 골절편들을 정확히 맞추고 템포러리 핀 픽세이션을 시행합니다. 종골의 전체적인 정렬 상태가 만족스럽다면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압박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금속판 고정술을 하기 전에 하나의 압박 나사목 고정술을 먼저 시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골의 서스탄티큘럼 텔리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사못이기에 서스탄티큘럼 스크류라고도 불리며 컴프레션 역할을 담당하기에 서브컨드럴 레그 스크류라고도 부릅니다. 서스탄티큘럼 테일 골절 조각은 윗부분의 거골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종골 골절이 있더라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채 위풍당당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조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골절 조각들을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며 항상 변함없는 이 골절 조각을 컨스탄트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스탄티큘럼 테일 아래쪽으로 매우 중요한 경골신경 및 동맥 FHL 텐던이 휘감아 돌기에 나사의 방향을 신경 써서 고정해야 하며 나사못을 고정한 후에는 수술실에 포터블 엑스레이 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의 액시얼 해리스 뷰를 체크해야 하고 아래처럼 10도에서 찍은 사진상 나사못의 주행 방향이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스탄티큘럼 스크류의 고정을 끝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수월한 과정들입니다. 일시적 핀 고정술을 한 상태에서 듀피 신세시사의 락킹 칼카니얼 플레이트를 환자분의 종골 크기에 맞게 선택하여 잠김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작합니다. 매우 작은 조각들일지라도 혹여 관절면과 관련된 것이라면 엠비디드 핀을 이용해서라도 고정을 꼭 해줍니다. 해프 베리드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통해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내야 합니다. 이번 케이스의 L-쉐입 절개는 플랩의 형태이기에 혈류 공급이 플랩에서는 비교적 미흡하기에 상처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단단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맸다간 어김없이 괴사나 감염 등의 상처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부와 연부조직으로 가는 혈류의 손상이 적을 수 있도록 해프 베리드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수술 다음날 시행한 엑스레이를 보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높이가 낮았던 종골 결절 부분이 정상적으로 정복이 되었습니다. 2. 액시얼 해리스 뷰를 통해 두꺼웠던 종골 외벽 너비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내반 배열의 종골 결절 부분도 정상적으로 정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탄티큘럼 스크류도 완벽하게 자리 잡아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앵클 브로덴스 뷰를 통해 후 관절면에 스텝 오프 없는 정확한 일치를 관찰할 수 있으며 서스탄티큘럼 스크류가 포스테리어 파셋을 이루는 골절 세 조각을 전부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꺼웠던 외벽을 정상으로 잡아주면서 비골하 공간의 감압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비골근 충돌 증후군은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2에서 3주 때 다나지 반석고 고정 및 봉합사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운동 및 거골하 관절 운동도 그때부터 함께 시작했고 목발을 이용해 부분 체중 부하를 점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1년 가까이 불편함 없이 지내오시다가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하러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골절 부위가 완전 골 유합을 이루었으며 거골하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 관절면의 정복을 잘못했을 경우 6개월만 지나더라도 후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 금속판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깊게 박혀있던 핀 하나까지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제가 종골골절 치료를 자세하게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절 치료는 정형외과의 기본이라는 인식과 사람의 몸은 신비하기에 뼈를 대충 붙이면 알아서 유합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 전 플랜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이라도 어렵고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면 당황하기 쉽고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라는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나 관절경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형외과의 기본인 골절 치료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